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이라고 파악을 한 거고요. 갭 투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은 이제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득했다 하더라도 4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년간 그 해당 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어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처벌 내용을 좀 보면 취득가액의 10%의 미내에서 이제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뭐 10%만 내면 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처벌 보면 반복 부과라고 하거든요. 한번 통보하고 이행을 했나 안 했나 봐서 실거주에 외국인이 안 살고 있다. 또 10%, 또 10%를 하게 되고. 취득가의 10%나 그렇습니다. 강제금으로. 계속 반복 부과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돈 안 내더라도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샀다라고 하면 2년간은 살 집, 월세, 전월세로 돌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 자금 조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어떤 확인,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미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 구매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그 매수 어떤 주체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이미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고,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투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 뭐 제주도나 이런 지방에서도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의 어떤 매수 주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승의 상당히 주범이 외국인 투자자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6.27 대출 규제와 맞물려 해외 자금 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허가 구역 지정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이슈였었죠. 그동안 중국인들이 뭐 서울 강남 집 다 산다. 그래서 집값 높인다.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고요. 당국이 네.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서울은 전 지역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집을 사려고 했을 때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경기도도 상당수 지역, 또 인천도 상당수 또 핵심 지역들이 이번에 외국인 토호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도 네. 보시면 알겠네요. 서울은 다 포함이 되고 경기도 23개 시군이 되고 인천도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모두 세 곳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조금 이따 자세히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4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네. 소유를 했다면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입니다. 이 외국인 토지 허가구역 지정된 건 지금이 처음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안보 목적으로 이런 부분은 군사 목적으로는 항상 네. 있죠. 뭐 네. 백령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런 토지 거래를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주택용이잖아요. 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투기 목적으로 사는 외국인들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허가 구역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허가를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 그러니까 입증 자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곳에서 이미 집을 살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 자금 조달 계획, 입증 자료를 외국인들도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달 자금을 어떻게 이제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30일 내에 이제 관할 당국에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 제출 의무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불충분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통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필요시에는 해외 이제 금융정보분석원하고도 연계해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국내 내국인 대상으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보고받는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좀 이런 시행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외국인한테는요. 예. 그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조달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대체적으로 뭐 교포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강남에 이제 그 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강남권은 한 45% 정도 미국인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교포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나 구로 이쪽 같은 경우는 중국인 교포들의 어떤 거래 비중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불투명한 자금들 갖고 들어와 가지고 투기 자금, 불투명한 자금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환 신고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반입된 자금이 아니고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모아놨다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에 활용해서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상 여건이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투명화하는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는 지금 몇 년 정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2년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 많이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기 목적이라고 파악을 한 거고요. 갭 투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은 이제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득했다 하더라도 4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년간 그 해당 그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어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처벌 내용을 좀 보면 취득가액의 10%의 이내에서 이제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뭐 10%만 내면 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처벌 보면 반복 부과라고 하거든요. 한번 통보하고 이행을 했나 안 했나 봐서 실거주에 외국인이 안 살고 있다. 또 10%, 또 10%를 하게 되고 취득가의 10%나 그렇습니다. 강제금으로 계속 반복 부과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돈 안 내더라도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샀다라고 하면 2년간은 살 집, 월세, 전월세로 돌리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제한 이런 게 다른 나라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는 정부가 금지하고 있고 이제 그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호주나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유입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자국의 부동산 매매하는데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대책이 좀 늦게는 나왔는데 네. 좀 필요한 조치였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네.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정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게 되면 그 전입 이제 거주 의무 2년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거래 이후에 이주였던 그 시간이 보통 4개월인데 국내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6.27 대책에서 6개월이거든요. 6.27 그러니까, 대책으로 좀 더 그러니까 강력해졌죠. 사실은 네. 2개월이 더 짧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6.27 대책 이후에 우리나라 그 거주하시는 분들의 부동산 매매 이후에 등기하는 비중이 한 약 18% 정도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경도 사실 이번 대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그 규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들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제와 관련된 제재 요인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또 규제. 지난 6.27 대책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제 6억 대출까지만 허용하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대출 못 받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 비율을 이제 90% 80%까지 낮췄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규제 조건들이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디테일한 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좀 형평성을 맞추는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치가 나와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시군요.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부동산을 샀는지 그 수치도 지금 나왔습니다. 얼마나 최근에 많이 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19 전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전만 해도 우리 수도권만 놓고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주택을 샀다. 1,500건, 2,000건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2020년 이후부터 뚜렷하게 확대되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같은 경우가 한 4,500건 정도가 됐고 네. 그다음에 6,000건, 7,000건. 특히 작년에가- 올해 같은 경우에 네네. 예,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는 아마도 원래 그 제재가 없었다면 10,000건도 넘을 정도로 이 외국인들의 이제 소유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림 네. 나오네요. 2024년 작년에만 7,000건의 거래가 있었고 올해는 지금 7월까지만 해도 4,000건 정도가 네,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10,000건 넘겠다 해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고요. 네. 절반 정도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중국인이 훨씬 더 많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율상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우리 서 교수께서 캐나다가 지금 네. 외국인들이 주거용 주택을 아예 전면 매수 금지를 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네. 2년간 외국인 취득 제한을 했고 네. 유럽으로 가면 영국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취득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이 이미 한번 가서 중국인을 똑같은 많이 행태가 사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완전히 사재기를 한 다음에 월세를 높인다든가 이런 행태로 집값도 높이고 렌트비, 이제 거주비도 높이는 그런 차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캐나다, 호주, 유럽도 마찬가지의 이제 거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역시 핵심은 중국인들이었었다. 이런 파악도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서울 아파트 값을 지금 많이 띄우는데 일조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한번 강남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인들이 한 두 사람만 아파트 산다고 돌아다니면 아파트가 팍팍팍 올라가.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중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세가 올라가다 정말 저렇게 말을 하네요. 네. 정말 중국인들이 산 효과가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데 구체적인 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보통 집값 높은 그런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투자 목적으로 오히려 실거주보다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제 투자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 타겟이 아마 우리나라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고 자금 조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어떤 확인,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이미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집 구매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가 나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거주하면서 사실은 그 매수 어떤 주체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이미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고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투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미 뭐 제주도나 이런 지방에서도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의 어떤 매수 주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상승의 상당히 주범이 외국인 투자자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 효과는 어떨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말한 시행 규칙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야 되고요. 네. 이미 자금이 조달됐다면 그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그 자금 출처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당국은 시행 규칙과 시행령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앞서 나왔던 행태들,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에 나온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를 아파트나 주택을 사서 월세나 전세로 돌리고 가격의 호가를 높이고 이제 이런 행태들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집값을 띄우는 또 한 축, 그동안 좀 의심을 많이 샀었죠. 네. 이 외국인들의 매수 행태들에서는 상당 부분 또 규제와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집값 전망도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약간 교란돼서 올라갔던 부분은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집값 전망 좀 이제 안정세를 찾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예, 일부에서는 또 이런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가 좀 집중되는 강남이나 이런 신도시권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이제 주택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어서 전세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소위 말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전세대출 규제가 최근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전세 끼고 파는 갭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입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이유는 공급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런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런 불안 심리가 자극되면 집값 더 오른다 생각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수요는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이런 자금 조달이나 여러 가지 정부 규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다시 또 집값이 오르는 그런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그 세금에 대한 그 보유세 규제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세금 얘기 그리고 공급 대책 얘기로 결국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